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12신살 망신살입니다. 망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망신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용이 안 좋단 말이에요. 망신당한다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따라서 이 망신살도 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망신살의 개념과 쓰임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신살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12신살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12신살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겁살을 배웠죠? 그 다음에 제살을 배웠습니다. 천살, 지살, 연살, 월살. 지난번까지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이 망신살이고 그 다음에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신살을 12운성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12신살도 차례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암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오늘 배울 내용이 망신살이니까 지금 많이 나갔죠? 오늘 배우고 나면 남아있는 게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자, 그러면 망신살을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신살을 배울 때마다 이 표를 보게 되는데요. 그지장화, 충역제월, 압천망육, 디연방법. 안태옥 선생이 만든 이 방법으로 우리가 12신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를 보면 나오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 만세력에는 이 밑에 12운성도 나오고 12신살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표를 안 보고 찾게 되면 12신살의 원리에 대해서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신살을 찾는 방법을 어렵지 않으니까 익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지장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삼합이 형성이 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지가 미토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토가 들어가는 삼합이 뭐가 있죠? 해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토가 일지니까 해묘미가 딱 나왔는데 해묘미에서 해수는 지살, 묘목은 장성살, 미토는 화개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배울 내용은 망신살인데 이 망신살은 압천망육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토가 들어가는 삼합이 해묘미인데 여기에 앞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해수 앞에 들어가는 게 천살이고요. 묘목 앞에 들어가는 게 망신살이고요. 미토 앞에 들어가는 게 육해살입니다. 해수 앞에 뭐가 들어가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천살은 술토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망신살은 묘목 앞에 있는 거니까 자축, 인, 묘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인목이 망신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목이 있는데 망신살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미토 앞에 오는 오화가 육해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합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지장화, 충역제월, 압천망육, 디연방법 이것만 알고 있으면 12신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신살이 여기에서는 인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인신사의 4글자가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 역마 4글자가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이 만약에 인호술일 경우에는 이 오화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오화 앞에 뭐가 있죠? 사화가 있습니다. 신자진 삼합일 경우에는 자수 앞에 해수가 있고요. 사유축일 경우에는 유금 앞에 신금이 있습니다. 해묘밀일 경우에는 묘목 앞에 인목이 있어요. 그래서 망신살은 이렇게 사해 신인, 인신사해 4글자, 역마에 관련된 4글자가 바로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신사회, 좌오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인신사회를 사생이라고 했어요. 사생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일어난다,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좌오묘유라는 것은 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왕성할 때를 나타내요. 좌오묘유가 뭐예요? 도화잖아요. 가장 잘 익었을 때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예쁠 때, 가장 예쁠 때. 그러니까 도화죠. 그리고 진술충미는 이제 사고, 내 창고에다가 이제 쌓아놓는 거예요.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따라서 12신살이라는 게 임목하고 해수하고 자수하고 축토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엉터리다. 따라서 12신살이라는 것은 4개가 전부 인신사에 해당하든가 좌오묘유에 해당하든가 진술충미에 해당하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망신살은 인신사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인신사에 해당하는 12신살은 지살, 역마살, 망신살, 겁살 이 4개입니다. 지역, 망겁 이 4개는 인신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망신살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신살이 망신을 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내용이 좋다면 왜 망신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나 어디 가서 망신당했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망신살이라는 것도 내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뭐 올해 망신살이 들어왔어 막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감 자체가 어때요? 올해 내가 그럼 망신당할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2신살이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이 망신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 그 음양오행의 구성으로 그 사주를 분석을 하는 거지, 다른 걸 무시하고 음양오행을 무시하고 12신살을 먼저 갖다 들이댄다 그랬을 경우에는 정확한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이 신살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으로 사주를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보조적으로 양념 뿌리듯이 덧붙일 수 있는 것이지, 이 신살 자체가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사주 분석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망신살을 억지살 또는 원망살이라고도 하고요. 12운성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서로 원망하고 억지를 부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망신살의 특징을 이제 생각을 할 때요. 어디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냐면 이 망이라는 한자에서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망이라는 한자를 보면 어때요? 이 옆이 터졌잖아요. 옆이 터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샌다는 뜻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치부가 드러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망신살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터졌으니까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망은 한자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망신이라는 게 망할 망자에다가 몸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체상으로 이상이 생긴다. 따라서 망신살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 이상이 생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양한 일들로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날린다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망신을 당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망신이라는 말처럼 안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12신살 중에서 딱 들었을 때 가장 부정적인 말이 망신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망이라는 게 옆으로 터졌으니까 이제 안에 있는 재물이 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물을 잃거나 눈, 귀, 코, 입, 항문 등의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 눈, 귀, 코, 입, 항문은 특징이 뭐예요? 터졌잖아요. 우리 신체에서 구멍이 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때요?
합리적이지가 않죠. 망신살이라고 해갖고 내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항문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좀 끼워 맞추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신살이라는 것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망신살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적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무속인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옷에다가 뭐 글씨를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느니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딱 들었을 때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옮겨서 말을 해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사를 배우다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말들은 될 수 있으면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망신살이라는 것은 일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낯 두꺼운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터졌잖아요. 망신이라는 게 망자를 보면 옆으로 다 터졌기 때문에 어차피 나의 치부가 다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 뭐 숨기고 뭐 그럴 필요 없이 하기 힘든 낯 두꺼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망신살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사랑 고백을 한다든가 고백 같은 거는 좀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청탁을 한다든가 그리고 누가 부탁했는데 그걸 거절한다든가 그리고 선거 출마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낯 두꺼운 일에는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네요. 망신살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겠어요.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망신살 시기에 이혼의 원인이 되는 큰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망신살이 딱 들어왔을 때 이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녀가 이혼을 할 때 보면 잘 살다가 갑자기 팍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일, 아주 크게 싸움을 벌였다든가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이 망신살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망신살 시기에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이 되는 큰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합에서도 좋지 않게 봐요. 나의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 일지가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든 이성궁합을 보든 아니면 같은 남자일 경우에 무슨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뭐 친구로서 같이 사귄다든가 뭐 이런 걸 볼 때에도 망신이 일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럴 때에는 안 좋게 봅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내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 일지가 망신인데 궁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그 이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궁합을 볼 때에는 서로 합의돼가지고 합의된 오행이 용신이 된다든가 아니면 서로 부족한 오행을 서로 채워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지 일지가 망신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12운성이라는 것이 이것을 첫 번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음식을 할 때 양념을 뿌리듯이 보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기준이 안 좋을 때 일지에 망신살까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망신살이 출산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터졌으니까 옆으로.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할 때에도 아예 그냥 그 수술을 해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망신살이 들어와도 걸록에 해당이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외적이지만 재물적인 부분에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경우도
있기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이 망신살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주왕국에 망신살이 있으면 호기심이 많고 박학다식한 인물이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터졌으니까. 딱 막힌 게 아니라 터졌으니까 다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연인의 망신살 일진에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참, 이런 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남녀가 사귀고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되게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되겠죠? 여자하고 막 같이 자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일진이, 그날 하루 일진이 망신살 일진에 해당이 돼요. 그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여자가 몸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망이라는 글자는 옆으로 터져가지고 밖에서도 다 보고 이렇게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망이라는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다 노출이 됐으니까 내가 내 거를 그냥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집중 공략하면 여자가 몸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건데 이것도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볼 수 있죠.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 일진에 그런다고 해갖고 꼭 된다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범인 가해자의 망신살 방향으로 쫓으면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가해자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제 사건이 딱 발생을 하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해자의 망신살 방향으로 쫓으면 잡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는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사주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망신살을 알아야 되니까. 이 일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12신사를 찾는 거니까 이 사람 일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생년월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해자의 생년월일까지 알 경우에 그때는 망신살 방향으로 쫓으면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신살 행운에 수술할 일이 생긴다거나 집안 어른들의 흉사가 있다거나 불길한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신살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십성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경겁제가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형제간에 분란이 있다든가 여자 입장에서 관살이 망신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신살 망신살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